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휠 밸런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휠 밸런스 장비를 이용하여 타이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입니다. 목차로는 휠 밸런스에서 휠 밸런스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휠 밸런스의 필요성 그리고 휠에 있어서 정적 또는 동적 밸런스, 즉 불균형이 무엇인지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휠 밸런스 장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와 바퀴에서 우리는 휠 밸런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휠 밸런스라는 건 타이어 한 개를 반으로 나눴을 때 좌우 균형이 맞는지 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휠 밸런스는 휠과 타이어를 결합할 때 생기는 무게 중심을 맞춰 균형을 잡아주는 작업입니다. 자동차 운전대에서 흔들림이 느껴진다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휠 밸런스입니다. 흔히 휠 밸런스라고 해서 휠 자체의 문제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휠보다는 타이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휠 밸런스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도 나와 있듯이 타이어와 휠의 무게 중심에 대한 균형을 말하는 게 휠 밸런스인데요. 앞에서 말했으니까 기억을 하시겠죠? 자, 그럼 휠 밸런스라는 기계를 통해 휠을 회전시키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밸런스가 잡혀 있지 않으면 타이어가 좌우 상하로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휠 밸런스를 봐야 할까요? 첫 번째로 타이어 교체할 때는 대부분 다 휠 밸런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10,000km에서 20,000km 또 최하 1년 정도의 타이어 위치 교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방점검 차원에서 휠 밸런스를 보기도 하죠. 또는 사고가 났을 때 타이어 관련 부품들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틀어지거나 망가지거나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고장을 잡을 수가 없다라면 그때 휠 밸런스를 한번 봐주시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 휠 밸런스의 필요성입니다. 타이어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휠 밸런스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자, 그렇다면 타이어의 수명을 연장한다는 얘기는 타이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타이어의 무게 균형이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회전하는 동안 타이어의 균형과 휠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면 무거운 쪽이 더 큰 힘을 받게 돼서 저속 시에는 그다지 떨림을 못 느낀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보통 8, 90, 100km 이렇게 넘어가면 고속에서 스티어링 휠이나 차체가 떨리는 진동 현상이 발생을 해서 승차감을 저해시킬 수가 있겠지요. 이 외에도 타이어 트레이드의 이상이 마모를 초래하여 주행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과 승차감 향상하는 데 있어 타이어와 휠의 밸런스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것과 달리 핸들이 떨거나 이런 거 말고요. 핸들을 잠깐 놨어요. 놨는데
주행 중에 자꾸 차가 한쪽으로 쏠려.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휠 밸런스가 아닌 얼라이먼트를 보셔야죠. 휠 얼라이먼트요. 조향과 관련된 밸런스는 휠 얼라이먼트를 보시는 거고요. 타이어의 떨림이라든지 타이어의 밸런스 진동 이런 거에 관련된 건 얼라이먼트를 보시는 게 아니라 밸런스를 보시는 겁니다. 조향과 관련된 휠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매우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점검을 꼭 받아보시기를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휠 밸런스 점검이 필요한 경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이어를 좀 오래 타고 나도 좀 안전 운전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휠 밸런스 점검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언제 휠 밸런스를 점검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운전대, 즉 파워 스티어링 휠에서 진동, 잔떨림이 느껴지거나 일정한 속도에서 진동이 감지될 때 그때 휠 밸런스 한번 봐주시면 좋겠죠. 타이어의 바깥쪽은 안쪽 뭐 어느 한 부분만 전체적으로 편마모를 먹는 게 원을 그려서 전체적으로 편마모를 먹는 게 아니라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한 부분만 닳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무게중심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자, 주행 중 운전대를 놓았는데 차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이 틀어질 때는 휠 밸런스보단 얼라이먼트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얼라이먼트를 보기 전에 타이어 공기압을 먼저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사고가 있었을 때는 꼭 해야죠. 휠 얼라이먼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연비가 평소보다 떨어졌다거나 승차감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 차가 많이 시끄러워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이때 휠 밸런스 한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휠의 정적, 동적 불균형. 자, 휠의 정적, 동적 불균형을 얘기를 할 때 정지 상태에서 균형을 정적 밸런스, 운동 상태에서 균형을 동적 밸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적 밸런스는 스태틱 밸런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동적 밸런스는 다이나믹, 즉 회전을 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상태의 밸런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지시켰을 때 차가 이제 정지를 가다가 딱 쓸 거 아니에요? 쓸 때 무거운 어느 한쪽 방향이 항상 아래쪽으로만 가려고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무게가 편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때 나타나는 밸런스를 정적 밸런스라고 합니다. 타이어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무거우면 자동차가 정지하려고 할 때 무거운 쪽이 항상 이렇게 아래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로 멈추려고 할 거예요. 정지적 밸런스가 만약에 불량하다면 타이어 무게중심부가 내려올 때 지면에 충격을 주게 되고 그러면 항상 이 부분, 닿는 부분만 닿겠죠. 근데 문제는 이 닿는 부분에 의한 충격에 의해서 어떻게 타이어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게 고속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상하가 아래 위로 이렇게 타이어가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이때 타이어가 계속해서 회전 상태이라면 그 떨림으로 사람은 알게 될 거고요. 이 떨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동적 밸런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동적 밸런스가 불량인 상태의 타이어가 옆방향으로 흔들리는 형태로 충격을 일으켜 차체가 좌우로도 흔들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두 가지 종류로 특정 속도에서 타이어가 흔들리는 현상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좌우, 원주 방향의
좌우로 움직이는 현상을 심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상하 진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쉐이크 현상이 있습니다. 얘는 플로어 또는 보디, 스티어링을 통해서 상하 좌우로 떨리는 현상을 운전자에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매우 심한 진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적절한 밸런싱 작업으로 인해서 또는 주행 중에 틀어진 밸런스에 의해서 인아웃에 언밸런스가 생기게 되면 15g 정도의 언밸런스가 생기게 되면 떨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또한 밸런스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는 플랫스팟으로 인한 타이어 변형 등의 과도한 런아웃이나 타이어와 림의 부적절한 조립으로 떨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타이어 안착 불량으로 인해서 또는 동력 전달 장치가 이상이 있거나 즉 동력 전달 장치라는 건 프로펠러 샤프트를 얘기하는 거죠. 동력 전달 장치에 이상이 있거나 차량 정렬이 불량하거나 바퀴의 정렬이 불량하거나 현가장치가 이상이 있어도 떨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플랫스팟 현상은 주차 변형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차가 오랫동안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 노면에 접촉되어 있는 부분은 계속 물려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 타이어에 변형이 발생하게 되는데 적은 공기압 상태에서 장시간 오게에 주차를 한 경우나 타이어가 발열된 상태에서 장시간 주차를 한 경우에 나타나는 변형을 얘기합니다. 트레드면에 일어난 플랫스팟을 무시하고 주행을 하게 되면 타이어 표면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상한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플랫스팟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짧은 거리라도 좀 운전을 하셔서 타이어를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지금부터는 휠 밸런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죠. 먼저 타이어를 휠 밸런스 회전축에 꼽아줍니다. 그 다음에 어댑터를 안쪽으로 끼워주고 그 다음에 노란색 손잡이가 달린 클램프를 끼워줍니다. 다시 클램프를 끼워줍니다. 클램프가 안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밀어줍니다. 측정자로 림 폭을 재면은 타이어와 휠 밸런스 사이에 거리가 자동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 다음 림폭 측정 도구로 측정을 하면 5.5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힐 밸런스 기계에서 A, B에서 5.5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 휠 인치를 재기 위해 타이어의 사이드월에 휠 인치가 적혀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15인치라고 적혀있네요. 얘를 한 번 더 눌러서 뒤로 옮겨 놓고 15인치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 저희가 붙이는 납의 위치가 이쪽
바깥쪽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러 바깥쪽으로 맞춰줍니다. 다음 커버를 내리면 자동으로 측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0과 25가 뜨는데 안쪽이 10만큼 더 붙여야 되고 바깥쪽이 25만큼 더 붙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타이어를 회전하여 납 붙일 위치를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삐빅 소리가 나면서 이쪽 왼쪽에 불이 5개가 다 들어오면은 납을 붙이면 되는데, 이때 회전축에서 수직으로 올라오는 이 림폭에 납을 붙여줍니다. 이제 바깥쪽도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제 납을 다 붙였으니 닫아서 다시 밸런스를 보겠습니다. 자, 00이 나왔네요. 00이 나왔으면 밸런스가 완벽히 봐진 겁니다. 00이 나온 걸 확인했으면 이제 커버를 올려 타이어를 빼줍니다. 먼저 클램프를 빼주고 그 다음 어댑터를 빼주고 난 뒤 타이어를 조심스럽게 뺍니다. 이로써 휠 밸런스가 완료되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각 부위 명칭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휠 밸런스 학교에 있는 장비예요. 지금 보시는 거하고 똑같이 생겼고요. 지금 휠 밸런스 전체적인 모습과 중요 부위, 측정 중요 부위하고 휠 커버가 있는 위치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기가 휠 커버죠.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예요? 휠 샤프트 밸런스 회전하는 곳이죠? 네, 휠 밸런스를 측정하는 휠 샤프트예요. 회전축입니다. 자, 얘는 휠과 타이어를 결합했을 때 생기는 무게 중심을 맞춰서 균형을 잡아주는 작업을 하는 장비입니다. 특정 속도에서만 핸들이 진동이 느껴진다면 휠 밸런스를 의심을 해서 휠 밸런스가 0점이 맞춰지도록 해주시면 저속이나 고속에서 떨림이 발생하는 걸 방지해 줄 수 있겠죠. 자, 휠 밸런스 장비에는 다음과 같은 공구들이 필요한데요. 회전, 축, 즉, 휠, 샤프트 축에는 그림과 같이 타이어를 끼웠을 때 고정할 수 있는 지지대가 있고요. 지지대 반대편에 테이퍼 콘을 꽂아서 테이퍼 콘은 고정되는 게 없기 때문에 퀵 릴리스 윙 너트를 통해 꽉 물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얘가 누굽니까? 네, 스케일이죠, 스케일.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무도.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스케일. 그리고 이 스케일 자로 어떻게 타이어를 꼽았을 때 타이어와의 거리를 계산하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는 A라는 게 뜨게 되고
계산된 거리가 이렇게 뭐 9.5면 9.5, 9면 9 이런 식으로 뜨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뭘 계산해야 됩니까? 휠의 폭, 림의 폭을 계산해야겠죠? 그리고 밸런스자를 이용을 해서 휠의 폭을 측정을 하고 여기에 어떻게 ABU 버튼이 있어요. ABU 버튼. ABU 버튼을 눌러서 B를 만든 후에 휠의 폭, 보통 5.5이요. 5.5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기 ABD니까 이 값이 뭘까요? 예. 뭐라고요? 맞습니다. 휠의 지름이죠. 타이어의 사이드 월에 보면 휠의 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그 값을 D로 만들어서 뭐 15인치면 15인치, 16인치면 16인치 이런 식으로 값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방호 커버를 덮고 내려주면 자기가 알아서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해서 멈추게 되면 이때 이너 값에 밸런스가 안 맞는 불균형 값과 아우터, 휠 바깥쪽에 밸런스가 안 맞는 균형 값을 찍히게 되면 그 균형 값에 맞춰서 납을 밸런스 웨이트를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봅시다. 자, 패널의 각 부위 명칭을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휠과 장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때 뭘로 밸런스 스케일 자로 거리를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때 DO가 뭐예요? A라고 되어 있고 거리는 9.5다. 그리고 휠의 폭을 할 때는 이 A, B, D라는 요 버튼을 이용을 해서 A라고 되어 있는 걸 B로 바꿔준 뒤에 뭐예요? 휠의 폭이니까 5.5면 5.5를 입력을 해준다. 그 다음 뭐예요? 휠에 지름 넣어주라고 그랬죠? 휠의 지름을 입력을 할 때는 다시 또 ABO래. ABD 값을 변형을 해서 여기 D라고 찍히면 A 다리에 이제 D가 찍히겠죠? D하고 16인치면 16인치, 15인치면 15인치 이렇게 적어주시면 입력시켜 주시면 돼요. 수치의 변화는 뭘로 합니까? 여기 숫자 업다운 세모 표시 있죠? 이걸로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납을 붙여야 되는데 휠이 안쪽에 붙여야 될지 바깥쪽에 붙여야 될지 모르잖아요. 아니면 한 곳에만 붙여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얘를 ALU라는 버튼을 눌러서 내가 어느 위치에 붙이겠다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눌러서 만약에 얘 두 개가 불이 들어온다면 나는 납을 휠 제일 끝에 붙이겠다 이 뜻이 되겠죠. 그래서 밸런스를 보겠다. 만약에 버튼을 또 한 번 눌러서 이 안쪽으로 변형했다. 그러면 나는 안쪽에 양쪽 끝에 붙이겠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불 들어와 있죠, 가운데. 나는 그냥 안쪽에 붙이는 납 하나만 붙이고 말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A, L, U 버튼을 선택을 하셔서 붙이는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스탑하고 스타트 있는데요. 우리가 휠 샤프트가 원래 방호 커버를 내리면 지가 자동으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그냥 수동으로 스타트, 스톱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휠 밸런스 축에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 타이어를 휠 밸런스 회전축에 꼽아줍니다. 그 다음에 어댑터를 안쪽으로 끼워주고
그 다음에 노란색 손잡이가 달린 클램프를 끼워줍니다. 다시 클램프를 끼워줍니다. 클램프가 안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밀어줍니다. 두 번째는 밸런스 스케일로 휠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휠 밸런스 회전축에 타이어가 꽂히기는 하지만 측정되는 축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모멘트 작용으로 인한 떨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측정 거리가 얼만큼 먼지 측정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이때 측정하는 게 밸런스 스케일이라는 거고요. 측정자의 이름입니다. 얘는 9.5cm를 나타내기 때문에 A라는 것의 표현이 나타나고 자동으로 9.5가 찍히게 됩니다. 만약에 9.5가 안 찍히고 숫자가 잘못 찍힌다 싶으면 A는 이미 나와 있을 거고요. 여기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 두 개가 하나는 숫자를 다운시키고 하나는 업시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눌러서 숫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측정자로 림 폭을 재면은 타이어와 휠 밸런스 림폭이 사이에 아닙니다. 거리가 자동으로 측정이 됩니다. 휠 밸런스와의 거리예요, 기계하고. 자, 다음은 컴퍼스로 림의 폭. 이번에 이제 진짜로 림 폭을 측정하는 겁니다. 림 폭을 측정했더니 몇이 나왔대요? 5.5가 나왔대요. 5.5, 5.5. 자, 그러면 5.5라는 값을 어떻게 B라는 이너에 B라고 맞춰주고 아우터에 5.5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동영상 한번 보실게요. 그 다음 림폭 측정 도구로 측정을 하면 5.5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힐 밸런스 기계에서 A, B에서 5.5를 맞춰줍니다. 예. 림폭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값이 입력이 안 돼 있다라면 직접 선택을 해서 입력해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휠 사이즈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A, B 값은 다 입력을 했으니까 여기 보이시는 A, B, D 요 버튼을 눌러서 D로 맞춘 다음에 휠의 지름, 즉 인치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타이어의 사이드를 보시면 이 사이드 월에 몇 인치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 인치를 요 숫자 버튼을 업하거나 다운해서 여기 아우터의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값을 다 입력을 한 상태에서 밸런스를 측정해보고 틀어진 만큼 웨이트 밸런스 납을 부착할 건데요. 휠의 안쪽 어디에 부착할 건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ALU 버튼을 여기 있죠? ALU 버튼을 눌러서 양쪽 끝부분에 납을 붙이겠다든지 아니면 여기 끝에서 안쪽에 붙이겠다든지 등등을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바뀌게 돼 있어요. 아니면 안쪽에 한 개 붙이는 납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납을 어디에다 붙일지.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밸런스가 또 맞춰지게 됩니다. 값이 약간씩 틀어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동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휠 인치를 재기 위해 타이어의 사이드월에 휠 인치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15인치라고 적혀 있네요. 얘를 한 번 더 눌러서 뒤로 옮겨 놓고 15인치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 저희가 붙이는 납의 위치가 이쪽 바깥쪽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러 바깥쪽으로 맞춰줍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휠을 회전시켜서 방어 뚜껑을 덮게 되면 휠을 회전시켜서 인아웃 밸런스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커버를 내리면 자동으로 측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0과 25가 뜨는데 안쪽이 10만큼 더 붙여야 되고 바깥쪽이 25만큼 더 붙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측정해야 할 측정값 모두 입력이 끝난 다음에는 방호 휠 커버를 내리게 됐을 때 자동으로 샤프트 밸런스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5에서 6초 정도 회전을 한 뒤에 멈추게 되는데요. 자동으로 멈춰요. 이때 인, 아웃 값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입력 값에 맞춰서 휠의 안쪽, 휠의 바깥쪽, 무게 중심의 편차를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너 밸런스 맞추고 또 아우터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뭐 간단해요. 이때는 아까 측정된 값이 안쪽으로 10이었잖아요. 10을 맞추기 위해서 타이어를 이렇게 내 쪽으로 또는 바깥쪽으로 손으로 살짝 까딱까딱 하면 여기 보이는 빨간색 불이 다 채워졌다가 없어졌다 이럴 거예요. 근데 이 불이 5개가 다 들어오게 되면 삐삐빅 소리가 나면서 무게 밸런스가 어디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에 맞춰서 웨이트 밸런스 납을 붙여주시면 되는데 그 위치는 지금 화살표 이거 보이세요? 회전축에서 직각으로 윗방향에 납을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동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이제 타이어를 회전하여 납 붙일 위치를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삐빅 소리가 나면서 이쪽 왼쪽에 불이 5개가 다 들어오면은 납을 붙이면 되는데 이때 회전축에서 수직으로 올라오는 이 림폭에 납을 붙여줍니다. 보셨죠? 이런 식으로 웨이트 밸런스 납을 휠 안쪽에 10g짜리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우터. 즉, 여기 25라고 뜬 이 무게만큼 이 바깥쪽에 웨이트 밸런스 납을 달아줄 거예요. 자, 지금 보이시죠? 얘도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수직이 되는 방향에 얘가 불이 짜라락 5개 다 들어오게 되면 이 위치가 바로 납을 붙일 위치다라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위치에 납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이제 바깥쪽도 맞춰 주겠습니다.
이처럼 안쪽에는 10g, 바깥쪽에는 25g의 웨이트 밸런스 납을 다 장착했으니까 이게 정말로 제대로 무게 중심이 맞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자, 다시 한번 밸런스 값이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방호 커버를 덮고요. 한 5초 정도 또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때 패널에 0, 0이라고 뜨면은 밸런스 값이 잘 맞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이 완료된 것이니까 자동차에 장착하면 되겠죠? 자, 이제 납을 다 붙였으니 닫아서 다시 밸런스를 보겠습니다. 자, 00이 나왔네요. 00이 나왔으면 밸런스가 완벽히 봐진 겁니다. 00이 나온 걸 확인했으면 이제 커버를 올려 타이어를 빼줍니다. 먼저 클램프를 빼주고 그 다음 어댑터를 빼주고 난 뒤 타이어를 조심스럽게 뺍니다. 이로써 휠 밸런스가 완료되었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휠 밸런스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한 번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휠 밸런스 웨이트 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휠 밸런스 웨이트 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알루미늄 휠용 납과 스티릴 휠용 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껌처럼 납작하게 생긴 애 있었죠? 예, 이거 붙이는 형의 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알루미늄 휠과 스틸 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두 개를 딱 외형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게 알루미늄 휠이고 어느 게 스틸 휠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사진처럼 옆으로 보게 되면 아, 얘가 스틸형이구나, 얘가 휠용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요 부분이 요 스틸 휠 모서리 가장자리에 물릴 겁니다.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휠 가장자리가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둥구스름하게 돼 있죠. 여기가 좀 둥구스름하고 납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웨이트납 그 물린 부분도 둥구스름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스틸은 이 끝부분이 굉장히 뾰족해요. 자칫 손에 닿으면 베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는 이 부분이 알루미늄 휠에 비해서 좀 좁죠. 좁고 뾰족합니다. 그래서 스티릴용을 알루미늄 휠에다 넣으면은 들어가지 않고 튕겨서 나와요. 그리고 또 알루미늄 휠용을 스틸에다 꽂으면 어떻습니까? 네, 주행 중에 그냥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려요. 분명히 달려 있었는데 없네라고 한다라면 알루미늄 휠 납을 스티로에 꽂았구나라고 한 번쯤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납이 하나 더 있어요. 자, 보시면 휠 밸런스 납에서 우리가 못 보던 강제식 휠 납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이 강제식 휠 납은 철로, 쇠로 만든 납인데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이나 스틸 휠용보다는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좀 더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의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붙이는 납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껌처럼 생겼죠. 납작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대차 휠납, 삼성차 휠납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휠이 이제 정품 휠에 이제 장착을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닮았다 해갖고 이렇게 차이를 둔 것 같고요. 스테레오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린 부분의 색깔을 차이를 둬서 스테레오가 차이를 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색깔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이게 스테레오용이야, 알루미늄 필름이야 하면서 옆에 이제 얇게 돼 있으면 이게 스테레오구나, 이게 알루미늄용이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알았었습니다. 자, 타이어 밸런스 웨이트 탈거하기. 근데 밸런스 웨이트를 탈거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여기 뾰족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휠을 장착하는 요 고리 부분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여기에 얘가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니포처럼 베낄 수 있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탈거하는 거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 반대편은 이 납을 박기 위해서 빵빵빵빵 박을 때 이 부분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납망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휠 재원이 우리 아까 봤을 때는 여기 사이드 월에 나와 있었어요. 사이드 월에. 그죠? 15인치다라고. 그리고 림폭이 우리 컴퍼스로 쟀었죠. 하지만 되지 않고도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휠 뒤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5.5 해갖고 나와요. 그리고 J1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 꼭 그 타이어가 없어도 휠만 있어도 얘가 몇 인치짜리고 림폭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림폭이 5.5이고 어떻게 휠이 몇 인치? 15인치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지금 박인 게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은 뭐예요? 우리 오프셋이지. 오프셋. 마이너스 휠이냐 플러스 휠이냐 뭐 이런 거 따지죠. 사이드 휀더 쪽보다 휠이 더 밖으로 나갔냐, 휠이 더 안쪽으로 들어갔냐, 튜닝할 때 많이 그런 것들을 신경 쓰는데 그때 요 네 타이어하고 휠이 휀더 쪽에 휠 커버 쪽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또는 차가 회전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오프셋 값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때 오프셋이 얼마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 휠의 오프셋이 어떻게 된다. 중심에서 얼만큼 벗어났다. 플러스 쪽으로 벗어났다. 마이너스 쪽으로 벗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셨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